R로 생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키 다이어그램은 생키 차트라고도 부르고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은 노드와 링크로 그려지게 되는데, 노드는 데이터의 항목, 링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데이터의 경로를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생키 다이어그램의 예시로는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누가 총격 사건의 범인을 멈췄나 뭐 이런 제목으로 실렸던 기사에서 생키 다이어그램이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33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249건은 범인의 공격이 끝나기 전에 경찰이 도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184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맥락만 보면은 전체 434건을 이제 249건과 184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그림에서 이 줄기의 폭이 프리퀀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의 흐름이 두꺼울수록 이쪽에 많이 데이터가 몰려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범인을 공격한 경우가 185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64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공격한 경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13건은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갔고 범인이 72건은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생키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사를 쭉 물론 쓰겠지만 기사의 내용이 없이도 그림만으로도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림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림이 별로 유용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라고 해서 미국의 무역 수출입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의 생키 다이어그램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이 조그맣게 보여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입과 총 수출을 나타냈기 때문에 흐름이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수입,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전체가 수입의 양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굵은 것이 이제 교류가 많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중국. 이쪽에서도 수입도 마찬가지, 수출도 마찬가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 정보는 이제 추가로 넣은 것인데, 2021년에 미국이 무역에서 1조 1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기 다이어그램 밑에다가 텍스트로 추가한 것은 무역 적자가 2010년에는 9,920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1조 1천억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중간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뭐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매출 분석을 하는 것에 생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예예요. 우리나라는 매년 백화점 매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인데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고 서울 안에서 각 지역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각 세부 지역별로 또 이렇게 나타내져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매출은 대부분이 서울에서 차지한다 또는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정이 가장 매출이 많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하는 그림으로서는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또 롯데백화점 예도 제가 하나 더 카피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게 2019년 건데 그 이후 거도 또 업데이트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백화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또 백화점별로 비교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려서 많이 최근에 사용되고 있지만
아주 과거에도 생기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미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통계 그래픽을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한 후에 1812년에 4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서 러시아를 침공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이 갈색으로 나타난 줄기의 폭이 어, 군대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45만 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진군을 하고 목표지는 여기 모스크바인데 가면서 자꾸 샛길로 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벌써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많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먼 길을 가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많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모스크바에서 그냥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는 때는 뭐 바로 까만색으로 나타내는데 점점 이때도 줄어들게 되죠. 여기까지 후퇴했을 때 이 지역으로 침공했던 군대들이 여기서 합류해서 같이 후퇴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요 강줄기는 굉장히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45만 명이 침공을 시도했다가 1600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지역 표시도 했고 여기에는 이 플러드에 그다음에 밑에 나타나는 거는 고도예요. 점점 높아지고 뭐 이런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또 날씨도 정보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사람이 그 프랑스 공학자 샤를 미나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거는 지금 생키플롯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통계적인 그래프를 공부를 할 때 최근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플롯을 만들어낸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키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아래서 네트워크 D3라는 패키지에 있는 샹키 네트워크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샹키 네트워크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샹키 네트워크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좀 변환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변환이 되고 샹키 네트워크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게 되면 그림은 어렵지 않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키 네트워크 안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파라미터가 이렇게 많은데 링크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뭐 이런 식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소스와 타겟,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고 노드는 그때 소스와 타겟에 있는 그 항목이 있죠. A에서 B, 그럼 A, B 뭐 이런 값들을 로드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게 되면 되고, 그리고 소스와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스와 타겟이 여기에 있는 노드 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유니크하게 해서 시리얼 넘버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1번에서 3번으로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값이 캐릭터가 아니라 수치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스 타겟이라는 것은 그 원래 우리가 갖게 되는 데이터에서 변형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을 숫자화로 만들어서 소스와 타겟을 만든 후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value는 그냥 value예요. 소스 타겟에서 어, 아니 소스에서 타겟으로 얼마만큼의 이동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노드 아이디라는 거는 노드 이름, 그러니까 수치화되지 않은 그 각 노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런 캐릭터로 된 이름. 그다음에 싱글라이트라는 거는 주로 이제 false로 해서 옵션 그 디폴트로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false로 해서 계속 썼었습니다. true로 해서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연구자들이 한번 실행해 보면서 옵션을 바꿔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데이터는 그냥 sync network이라는 그 함수를 헬프를 하게 되면은 그 헬퍼 하게 되면 예제가 나오잖아요. 그 함수를 설명시켜 주기 위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실행해봐라 하고 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소스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링크라는 걸 그냥 사실은 데이터 이름인 데이터 오브젝트인데 링크라고 했어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소스라는 변수와 타겟이라는 변수와 value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소스라는 변수에는 그룹 A,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C, 그룹 E. 그다음에 타겟 변수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value는 이렇게 줬어요.
결국은 이게 C바인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컬럼별로 소스 컬럼, 타겟 컬럼, 밸류 컬럼을 만드는데 얘네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링크라는 오브젝트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그린 그림, 소스, 타겟, 밸류가 나타나요. 근데 이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싱크 다이어그램을 그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싱크 다이어그램을 그릴 땐 소스 타겟은 지금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숫자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에서 2, 1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ID 타겟, ID 소스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중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음, 싱크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 쉬운데 중간 단계에서 이 펑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드는 거, 그것만 익숙하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한테 번호를 줘야 되는데, 번호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 소스와 타겟이 갖는 이런 값들이 있죠. 걔네를 나열해요. 근데 유니크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열을 하면 그룹 A가 두 번이나 있고, 뭐 그룹 C도 몇 개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씩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함수예요. 요거 노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드라는 걸 찍어보면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다음에 여기는 그룹 C만 있고 바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룹 B가 들어가고 그룹 T는 타겟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번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번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랑 매칭하면 그룹 A는 1, 그룹 B는 2, 그룹 3은 3, 그룹 C는 3,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스에서 타겟에 이렇게 캐릭터에서 그룹 A에서 그룹 C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1에서 3, 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크 다이아그램에서는 첫 번째 나오면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 링크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앞에서 정의한 거죠. 거기다가 ID 소스와 ID 타겟을 만들어서 추가로 붙일 거예요. 이건 알죠? 링크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ID 소스라는 변수를 하나 다시 정의했고 링크에다 ID 타겟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한 거예요. 그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링크 소스에 있는 것과 링크 네임과 매치시켜서 그러니까 그룹 A와 1이라는 값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는데 매치하면 거기서 2를 빼서 0부터 시작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ID 소스를 찍어보게 되면은 00, 1, 2, 2, 3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00, 1, 2,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링크 ID 타겟은 2, 4, 3, 5, 6, 7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두 개의 변수가 새로 붙었어요. ID 소스와 ID 타겟. 그래서 링크 데이터가 커졌죠.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그리는 거예요. 두 개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요 값들은 이제 찍어줄 때, 레이블링 할 때, 소스와 타겟에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바로 쉔키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쉔키 네트워크 안에 링크는 링크, 그러니까 데이터의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노즈, 이런 값들이죠. 그 다음에 소스, ID 소스,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타겟, ID 타겟, 요 값이 들어갔고, value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 네임에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요 값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sync right는 그냥 false를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래에서 그려진 그림의 이 레이블링이 굉장히 작게 가서 붙어요. 여기서 보자면 이거는 그룹 A인데 그룹 A에서 C로 이만큼, 그 다음에 D로 3만큼 갔다.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예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예제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데 행과 열별로 각 대륙의 이름이 있고 그 행렬 안에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자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요. 각 숫자는 물류량이 될 수도 있고 통신량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어떤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어떤 건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오브젝트를 데이터라고 정의했습니다. 데이터는 하고 리드 테이블에서 이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다 임포트 했는데 사실은 네트워크 D3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사용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이 예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른 데이터를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데이터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아시아, 이스트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 중간에 매트릭스 안에 있는 값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이만큼, 아프리카에서 이스트아시아로 이만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만큼. 어떤 뭔가 교류가 있는 분류의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0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예지에서처럼 생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 단계에 간단한 데이터의 형태로 만드는 편집 과정이 좀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0을 일단 다 지우고 0이 있는 부분을, 교류가 없는 부분은 다 지운 거죠. 그런 형태가 바로 요게 0을 초과되는 것만 0이 초과되는 것만 남기고 그 0인 건 다 지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좀 변환했어요. 이런 것들도 예제 데이터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가 이만큼, 이스트아시아에서 이스트아시아가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트아시아 같지만 여긴 점을 찍거나 그래서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부분과 소스 부분을 다르게 아이디를 붙이도록 이제 만들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다가 이걸 수치화해야 되죠. 1에서 어디로, 뭐 2에서 어디로 숫자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과정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디 소스와 아이디 타겟을 계산하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또 과정이 있는데 그건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하니까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까지 분류량이 3.14.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0에서 10, 1에서 11. 요거는 같은 아프리카로 보지 않은 거예요. 소스와 타겟을 다르게 인덱싱을 했어요. 그래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아니 파라미터 넣는 거는 앞이랑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아까 데이터 프레임이 링크였지만 여기선 데이터 롱으로 수정이 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즈 넣고 뭐 이런 똑같은 값들 넣고 그리게 되면은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 물류량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물류량은 웨스트 아시아로 많이 가고, 그래서 일간적으로 물류의 흐름의 양을 알 수가 있죠. 이 두께가 결국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느냐도 보여주고, 그 흐름의 두께가 어디로 많이 이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물류량을 보려면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숫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숫자, 지금 이거는 아마 소수점 밑을 다 지워서 보여준 것 같아요. 아까 3점 얼마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생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여요. 그래서 끌어서 내가 위치를 바꾸고 막 이렇게 좀 변형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면을 딴 거예요. 예제로 또 한 가지 데이터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 현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받았어요. 그래서 엑셀 받아서 열어보니까 그 시도별로 학교 이용은 마이스터교, 그다음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학교 유형은 다르지만 다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있고, 그리고 전체 졸업자가 있고, 세 개의 고등학교 타입별로 졸업자, 그다음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재인정자, 미취업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해요. 근데 이 모든 팩터를 다 고려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유형만 고려했어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취업한 사람, 진학한 사람, 뭐 입대한 사람, 재인정자, 미취업자가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만 본 거예요. 성별도 고려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려면은 뭐 2+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별로 그린다든가 뭐 그런 다른 방법이 있겠죠. 남녀별로 그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냥 총합, 그러니까 학교 유형별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를 고려하지 않은 한만 갖고 그린 거예요. 그 데이터를 먼저 이제 부르면은 이거는 엑셀 파일로 있는 걸 그대로 불렀는데 물론 엑셀 파일 그대로 그리진 않아도 돼요. CSV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엑셀 파일을 그대로
불러서 read excel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read excel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서 df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네임을 보면은 컬럼 네임이라는 건 이제 이름표죠. 이름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지역, 종류, 졸업자 합계, 졸업자 남자, 졸업자 여자, 취업자 합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데이터를 헤드만 봤어요. 헤드만 본다는 건 앞에 맨 위에 있는 6개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 데이터는 변수가 20개인데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몇 개만 보여줬어요. 몇 개 보여주고 나머지들은 밑에다 쭉 썼죠. 그 외에 이런 변수들이 있다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쭉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형태를 오른쪽처럼 바꿔야 돼요.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스터교에서 취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마이스터교에서 뭐 진학한 학생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종류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0, 1, 2로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겟은 뭐냐 하면 진학한 사람, 취업한 사람, 뭐 입대한 사람, 뭐 몇 개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3, 4, 5, 6, 7. 5가지 종류로 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의 합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R에서 이렇게 사실은 링크, 생키 프로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생크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형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생크 다이어그램을 그릴 땐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기 쉬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엑셀이어도 되고, SPSS도 되고, 이제 손쉬운 걸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R이라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야 되는 과정에 에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서 생키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릴 건데 이제 여기에서도 링크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DF로 받았지만 데이터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링크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게 최종적인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드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3개의 고등학교의 형태 이름, 그 다음에 타겟이 되는 그런 어떤 범주, 5개의 범주에 대한 이름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소스라는 거는 소스, 여기는 아이디 소스라고 안 했는데 그냥 소스, 아이디 타겟, 수치화된 값들이 들어가고 밸류는 이제 학생들의 숫자, 그 다음에 노드 아이디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드랑 그 학교의 이름, 그 다음에 어, 이 학생들이 취업했는지, 진학했는지 그런 정보를 주는 이름들 그런 걸 가지고선 그린 거죠. 아, 여기 폰트 사이즈가 있네요. 첫 번째 예제에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면 그 레이블링이 좀 크게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는 글씨가 작아서 이거 어떻게 수정하나 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특성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어요. 마이스터교는 좁고 일반고는 일반고에서의 직업반 학생들은 요 정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했네요.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취업한 학생이나 미취업자는 좀 비슷하게 분포를 한 것 같아요. 마이스터교는 대부분이 취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됐고 아주 극소수만 진학을 한 걸로 나타나네요. 마이스터교는. 그리고 일반고 직업반은 거의 다 진학을 했어요. 뭐 이런 패턴들을 볼 수 있는 게 생키 다이어그램이고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 좀 이렇게 남다른 어떤 그림으로 어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는 그런 예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의학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제 데이터라기보다 그 데이터를 갖고 했는데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암 환자들이 어떤 암이 하나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른 장기에서 또 암이 생기고 뭐 그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캔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이 생긴 곳, 그다음에 이건 세컨더리, 두 번째 생긴 암을 본 거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폴모너리 이쪽 분야에 캔서가 생겼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캔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캔서가 생기더라. 또 이거는 그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캔서에서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암 환자의 숫자라고 봤을 때 이 블루로 된 이 부분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2차적으로 캔서가 여기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기에 생기기도 한다라는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에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림이고, 어, 이거는 이제 똑같은 데이터이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스테이지를 본 거예요. 암기가 어떻게 됐느냐, 암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보면 스테이지 1이 가장 환자가 많아요. 근데 스테이지 1이었는데 두 번째 생긴 암이 스테이지 1인 경우가 이만큼이고, 스테이지 1에 처음에 발견된 캔서의 스테이지 1이었는데 두 번째는 스테이지 2였다. 두 번째 발생한 장기에서의 암은 스테이지 2였다.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었는데 위암 환자 이게 한 몇백 명이 되는 환자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앞에서는 딱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났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길게 늘어지죠. 그래서 이건 위암 스토막 환자가 두 번째 대장암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끊어졌다는 거는 이만큼의 환자는 딱 두 번째 암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자들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가는 줄기들이 계속 가죠. 세 번째까지 장기에서까지 암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더 극소수가 네 번째까지 암이 발생을 했어요. 방광암과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나마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 맨 밑에 한 줄기가 계속 가죠. 이 사람은 유방 어, 스토막 캔서에서 두 번째가 어딘지 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다섯 번째까지 암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땡키 플러스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물류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의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질병의 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좋은 플롯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